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이 왔네요. 오늘은 제가 뉴스랑 방송에 대한 소비를 지금 얼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대책 없이 카메라를 켜긴 켰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뭘 떠들지. 하여튼 날씨가 며칠 만에 확 돌변해가지고요. 거의 뭐 곧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4월이라는 달이 한 달 안에 에어컨을, 그러니까 히터를 틀다가 에어컨을 트는 그런 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가게가 저기 이제 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 저걸 다 열면 한쪽 벽면이 다 열리는데 저걸 열어두는 게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봄, 가을이 너무 짧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봄, 가을이 제일 좋다, 여름, 겨울은 싫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여름하고 겨울 되면 방학도 있는데 왜 싫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까, 봄, 가을이 좋은데 나이 드니까 봄, 가을이 너무 짧아졌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했네. 자, 뭐부터 이야기를 하지?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8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토론하는 A조, B조를 나누었는데, 내일 A조, 모레가 B조였던가? 내일 B조, 모레가 A조였던가? 여튼 내일부터 그 토론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의자 뺏기 기대했지만, 그냥 뭐, 흰색 의자 4개, 빨간색 의자 4개 놓고, 그냥 이제 골라서 앉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이제 조가 편성이 편성, 월드컵 아니야?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그 조대로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충청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세 분이 공통으로 내놓은 이제 공약 중 하나가 대통령실 및 뭐 기타 기관들 세종시로 이제 실질적으로 다 옮긴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토론회를 할 건데 일단은 민주당 토론회도 저는 조금 초반에는 조금 챙겨볼 것 같아요. 말만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건지 실제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경선을 치르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제가 좀 의심을 완전히 거둔 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조금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님의 메시지 역시 분열은 필패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관심 끄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개꿀잼이 예상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관심을 두겠습니다. 요즘은 저쪽 국민의힘만 생각하면 그냥 막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에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손목을 잡아 끌고 가가지고 국회 직원들한테 이 기자 출입 금지시키라고 끌고 가는 장면이 방송을 탔습니다. 이거 폭행입니다. 폭행 현행범입니다.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이거 의원직 날아가지 않나?
여튼 뭐 뉴스타파 쪽에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경선이 대부분의 이슈를 빨아먹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윤석열 형사재판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게 촬영을 허가한다는 게 생중계나 뭐 녹화 중계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재판 시작 전에까지만 이제 찍는 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허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울지 지하로 또 들어갈지는 이제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토라인 세워야 되는데 이거. 그 10만 4천 원, 실제로는 7만 8천 원 밥값 낸 거 가지고 그 제1당의 대표의 아내를 포토라인에 세운 그 새끼는 지는 왜 포토라인에 안 서는지 모르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주제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란 우두머리는요,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 연쇄살인이나 존속살인보다 훨씬 더 흉악한 범죄입니다. 형량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내란을 일으킬 새끼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위공직자가. 그 상상력의 범위에 박히니까 그게 안 들어간 거지. 내란이 흉악한 범죄가 아니어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이 미친 자들아. 어제였구나. 이제 이게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저랑 같이 좀 제가 한가하면 앉아서 간단하게 같이 한 잔 좀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손님이 오셨는데, 어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12월 3일 그 밤의 기억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무서웠던 밤이었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게에는 이제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TV는 소리 0으로 해서 아무 채널을 틀어놔요. 그냥 홀에 있는 사람 뭐 그냥 틀어놓고 싶은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는데, 그럼 뭐 저는 주로 JTBC 뭐 냉장고를 부탁해, 그다음에 뭐 MBC인가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이제 가끔 뭐 뉴스 보고 싶어도 YTN은 잘 안 틀고 그 연합뉴스를 틀어놔요. 그런데 그날 내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YTN을 틀어놨었어요. 그냥 YTN을 틀어놨는데 10시 반이 좀 안 돼서 윤석열이 무슨 담화문을 발표하길래, 오늘 낮에 윤석열이 뭔가 했다는 뉴스가 없었는데 저건 뭐지? 아니, 밤 10시를 넘어서 대통령이 생중계로 무슨 담화문을 발표할 리가 없잖아요. 저게 무슨 뉴스지? 하고 보고 있는데 이상한 쌉소리를 짓거리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라고? 쟤 지금 비상계엄령이 뭐 하는 건지 알고 저러는 거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바로 채널을 MBC, KBS, SBS를 돌려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역시 그럴 리가 없지. 무슨 비상계엄령이야. 그럼 아까 그건 뭐지? 뭐 딥페이크 같은 건가? 아니면 뭐 가짜뉴스 같은 건가? 뭐지? 하고 이제 MBC의 채널을 고정시켰는데 11시에 포고문이 발표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날따라
가게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 팀 아니면 두 팀 아니면 없거나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음악을 껐습니다. 그리고 TV 소리를 키웠어요. MBC에서는 밤새 국회 상황에 대한 생중계가 나왔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뉴스공장과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하길래 제 핸드폰은 뉴스공장을 틀어놓고요. 제가 액정이 조금 깨져가지고 제 방송할 때 이제 대본 삼아 쓰는 그 공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오마이뉴스를 틀어놓고 밤새 그 세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아슬아슬하고 급박했기 때문에 한 4시 반, 5시 그때까지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이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서울이었으면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가게 문 닫고 저도 국회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무서웠겠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뉴스공장에서는 그날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의 그날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날의 사연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연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죽음을 담아두고 갔어요.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본인이 통장에 있던 비상금을 아내분에게 몽땅 이체하고 갑니다.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차에 태워서 이재명 대표님을 국회로 모시고 가던 김혜경 여사님은 이재명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 국회로 와주세요. 국회로 와주셔서 우리가 의결할 테니까 군인을 막아주세요라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옆에서 울고 계세요. 어떤 부분은요.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당신은 달리기가 빠를 테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당신이 아이들을 키워라. 내가 남겠다. 라는 대화를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둘 다 죽으면 애들이 버려지니까 일단 둘이 같이 갔다가 급박해지면 너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심정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거기 모여서 총구 앞에 막아서고 군용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막아서면 군인들이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요. 막아서다가 내가 죽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은 겁니다. 전부 다. 근데 계몽령? 경고성 계엄? 진짜 홍사훈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도 대통령직에 2년 반 넘게 있었던 새끼가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었던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수천에서 수만 명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 계엄령이 지금까지 지속되었으면 몇만 명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자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날 그 밤에 있었던
그 생중계 상황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게 이런 거 이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2월 3일이 며칠 전 같기도 하고 아득히 먼 과거 같기도 해요. 이런 감정이 동시에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을 겪었고 그 큰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 기억 같기도 하지만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득히 먼 과거의 일 같기도 해요. 이런 양가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은 우리에겐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날의 일, 그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웃지만 그날 그 사람들의 심정은 웃을 수 있는 심정이 아니었어요. 사상남천동도 라이브를 하다가 차를 끌고 국회로 가는데 지금이야 웃으면서 유턴할 장소가 없는데 진입해버려가지고 국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군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 그 말 자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도 했던 거예요. 그날 몇몇 부하들을 제지했던 현명했던 지휘관들과 그리고 스스로 수동적이었던 다수의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어디서든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단 한 발의 총성만 났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자, 끔찍한 시간은 우리에겐 끝이 났고요. 아직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 이재명 예비후보님,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같은 분들에게는 아직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김건희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야 대통령 당선되시면 최고의 경호를 받으실 거니까 괜찮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경호를 풀거나 방검복 방탄복을 벗거나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착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조직화되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의 모델로 가자는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국민성의 위대함, 그리고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태극기 집회가 끝이 나고 난 그 뒷자리, 그리고 그들의 인간성이 보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저는 참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국민은 위대합니다. 수십만이 모인 집회 장소가 쓰레기 한 조각 남지 않고 한겨울에 수십만이 모여도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물품 나눔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 즐거우면서 그런 집회를 이어나가는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첫 수학여행을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6월 3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새 시대가 올 거고요. 이제 다시는 저 정당이 정권을 잡는 일은 저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저 정권의 첫 번째 대통령은요, 수십만을 학살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저쪽 정당의 대통령은요, 독재를 하고 그 독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여도 좋다라는 계획을 짜니까 부하가 이 새끼 안 되겠다 싶어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대통령과 그 다음 대통령은요,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근데 사면해줘가지고 명대로 살다가 뒤졌어요. 그 다음 대통령은요, 뇌물받아 처먹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 다음 대통령은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대통령은요, 친위 쿠데타 내란 일으켜서 탄핵당했어요. 아마도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또 낸다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또 선출되는 일이 있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이 직선제로 저 정당의 대통령을 이걸 다 까먹고 또 뽑는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어지간하면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서 저 가루 날 거예요. 그 전에 이번 경선 치르다가 가루가 한번 날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너 이 새끼 파이팅! 여튼 그런 시기를 저희는 지금 보내고 있네요. 하루하루 경선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많은 정치 기사가 나오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밀렸던 유튜브도 보고 청문회도 보고 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횡설수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